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건강이 뭐예요? 뭐 WHO가 지정한 뭐 건강은 심신 뭐 어쩌고 영혼이 어쩌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어른들이 얘기했던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게 건강한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먹는 거 잘 먹고, 그걸 대사 잘 시키고요, 찌꺼기들을 다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요.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의욕도 있고요, 활력도 있고, 꿈도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도 생겨요. 그리고 항상 즐겁죠. 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병이 딱 찾아오면요, 뭐부터 딱 바뀌어요? 일단은 입맛부터가 떨어져요. 나 그래서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그래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살이 아니고요. 진짜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3개월에 5kg 정도씩 살이 쭉쭉 빠진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당뇨, 암, 갑상선 항진증이 살이 쭉쭉 빠져요. 갑상선 항진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지는 않아요. 저하가 많죠, 저하. 갑상선 기능자, 특히 여성분들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죠. 근데 이제 항진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태워서 대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일단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엄청난 중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한 새벽 2시나 3시쯤에 눈이 딱 떠져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갱년기라 불면증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진행이 되면, 내가 우울증이 오려나 보다. 그래서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르몬의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술을 마셔요. 그 술에 어지러지하고 취한 그 기분에 좀 자려고 하는 거죠. 처음엔 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잠을 안 자게 되면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이 꼬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뭘까요? 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는, 변비를 달고 살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비는 그 변이 안 나온다의 수준은 아니에요. 설사도 변비로 봐요. 그러니까 변이 고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쫙쫙 쏟아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정상적으로 왔다가 다 꼬여버린 거죠. 그렇다면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만약에 이 셋 중에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기네스북에 도전을 했어요. 11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그 항목에서 잠 오래 못 자기 그 항목을 빼버렸어요. 영구 삭제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사람이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쥐한테는 굶겼어요. 일주일을 굶긴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먹였어요. 그랬더니 쥐가 다시 예전의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웠어요, 쥐를. 자려고만 하면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깨우고 그래서 잠을 안 재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잠을 자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는 거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몰아서 자요. 저는 주말에 이런 거 있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잠을 뭐 전 4시간밖에 안 자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주 유명하죠. 레이건이나 뭐 대처수상 이런 분들이 잠 3, 4시간밖에 안 자는 분들로 유명했는데 다 치매 걸렸죠. 누가 또 이런 분들에 노출이 돼 있느냐? 목사님들.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목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그 잠을 절대 푹 주무시질 못해요. 성령의 힘으로 버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그거는 저는 글쎄 이게 꼭 그래야 되나? 아니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을 상담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족들이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분은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그러는 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중요한 데 쓰시려고 광야에다가 나를 내보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하나님이 아마 살려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봐, 거봐, 거봐. 그러니까 엄마 제발 잠 좀 자, 잠 좀. 건강상으로 보면 저는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팩터를 먹죠. 그리고 이제 EGDX로 해독을 하죠. 그런데 잠을 설치잖아요. 효과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겪어본 건데 효과 없습니다. 잠자는 것부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독할 때도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반드시 잠자는 시간을 7시간 이상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쥐 얘기, 그리고 기네스북 그 얘기도 해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죠? 이게 이제 의사들이 배우는 인체의 11가지 계통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11가지로 나눠놨어요.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쉽게. 뉴턴의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기능적으로. 근육은 근육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근육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를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근육계만 뛰어나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배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거 다 배우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의과대학 가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진짜 영화배우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까 얼마나 좋아. 자, 슈퍼맨이 있어요. 자, 번호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장기를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위치를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지침이나 이런 그 대체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모르시더라고, 위치를. 이 위치를 그 가려놓고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오른쪽 갈비뼈 밑에가 꽉 차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자, 1번, 2번, 1번 뭐예요? 1번이 간, 2번. 2번 네. 쓸개, 그렇다면 3번, 3번 심장, 4번, 소장, 자, 5번, 6번. 5번은 비장, 6번 위장, 7번이 어딘가요? 요거는 폐, 8번은 대장, 9번 이거 신장, 10번은 방광이에요. 자, 이게 제가 색깔을 해놨죠. 간하고 담낭은 아까 11개의 그 계통 중에 무슨 계에 속할까요? 뭐 심혈관계, 골격계, 근육계, 뭐 배설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계, 소화계, 맞아요. 소화계. 그 3, 4번 심장은 어디에 속해요? 이게 심혈관계에 속하겠죠. 순환하는 거니까 피. 소장은 소화계입니다. 비장은 면역계예요. 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림프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장은 면역계, 비장 아픈 적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는 게 비장이에요. 위장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이에요. 자, 7번 폐는 호흡계죠. 8번 대장도 소화계예요. 9번은 배설계, 10번도 배설계예요. 자, 제가 이 10가지의 그 장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뭘까요? 소화계예요. 우리 몸이 망가지려고 시작하면 소화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었죠? 소화 흡수를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음식들을 예를 들어 80%를 흡수한다고 그러면 나는 50% 흡수밖에 못한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한테 병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봐야 돼요? 소화계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제가 해놨잖아요. 1, 2번은 파란색이라고 해놨어요. 이걸 동의학에서 목이라고 얘기해요. 목.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외울 게 10가지도 안 돼요. 지금 얘기했던 요 장기 10가지. 이 중에
간하고 담낭은 목이라고 해서 나무 목자를 써요. 그러면서 파란색을 나타내요. 간암이 걸렸다거나 담낭, 쓸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면 얼굴이 펄해져요. 간이 안 좋죠? 이런 분들이 파란색 옷을 되게 좋아해요. 자, 3, 4번 심소장은요, 빨간색을 제가 해놨어요. 불화자를 써서 화의 장기라고 그래요. 심장병, 혈압약 먹는 사람들 얼굴이 멀게요. 빨개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빨간색을 좋아해요. 나이가 먹으면 빨간 넥타이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 나가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사주죠. 왜 그럴까? 혈액순환 잘 되라고 하는 그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5, 6번. 5, 6번은 토라고 그래서 비장하고 위장을 나타내요. 위장병 걸린 사람들, 막 토하고 그런 분들, 그 술 많이 먹고 으악 하고 먹었던 거 비둘기밥 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나오다 안 나오면 노란 위액이 나오죠. 폐대장은 금이라고 그래서 흰색을 나타내요. 폐병 걸린 사람들 얼굴 하얗죠? 네, 이게 하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폐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흰색을 좋아해요. 또 그게 자기한테 맞는 색을 찾는 거죠. 콩팥하고 방광은 물숫자를 써가지고 검은색이에요. 신장 그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 새까매요. 그래서 콩팥에 좋은 게 검은 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한 애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SM에도 요청을 받았어요. 와라. 근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얘가 모든 것을 다 접고 운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애가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때 입었던 옷이 위아래로 새까만 옷이었어요. 그래서 차태현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그 검은색 옷 입고 나오지 말라. 다른 옷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울증은 콩팥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검은색 옷을 찾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뭘 좋아하지? 잘 몰라요, 본인은. 그러면 지금 당장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옷장을 딱 열어보세요. 나한테 무슨 색깔이 많은지. 저는 파란색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그러려고 이렇게 하얀색 입고 다녀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동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꼭. 자, 아까 얘기했죠? 소화기관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장기라고.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몇 가지 장기보다는 한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이건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왜 몸이 안 좋죠? 저는 왜 살이 쪘죠? 저는 왜 혈압약을 먹죠? 저는 왜 당뇨가 생겼죠? 저는 왜 몸이 그렇게 피곤하죠?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소화기관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좋아요. 오장육부 중에서도 소화기관이 가장 많으니까. 자, 그러면 소화기관은 이 입안 혀부터가 아니죠? 이빨, 치아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도달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인간이 거기다가 뭐 위니, 뭐 대장이니, 소장이니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지 한 줄로 쫙 늘려버리면 이게 하나의 파이프라인 관처럼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망가지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침샘이에요. 침샘. 우리 몸속에서 침이 나와야 아밀라제 효소가 나오는 거죠. 효소가 나와서 입 안에서 벌써 죽처럼 소화를 시켜주어야 돼요. 침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안에 곰팡이 껴요. 침샘 쪽에 암이 생겨요. 입 안에 곰팡이가 생겨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두 번째가 치아예요. 치아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이로 음식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근데 이 치아가 위아구가 안 맞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치아는 콩팥이 관여를 해요. 콩팥이 망가지면 치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아이들 보셨어요? ADHD나 자폐아나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이빨을 보면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송곳니, 뻐드렁니 앞뒤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치아하고 그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1번 가리킨 거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 식도예요, 식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여기에 뭐가 역류를 하느냐? 위액이 역류를 해요.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위벽은 굉장히 강한 산성에 견딜 수 있도록 위벽이 발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위액이 식도를 넘어가면 식도를 다 태워버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항문처럼 딱 잡아줘요. 관략근이라고요.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이 근육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단백질 먹어야 돼. 위가 이제 두 번째고요. 위장이고요. 그 다음 간이에요. 간은 해독기관이면서 소화기관이야. 우리가 EGDX로 해독을 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간 쪽이에요. 해독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호전 반응이 장난 아니게 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간 밑에 붙어 있는 거, 담낭이에요. 담낭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혹시? 지방을 소화시켜요. 소화기관 중에 지방을 소화시켜요. 요새 그 쓸개를 떼어낸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럼 이분들은 지방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먹을 때 정말 힘들어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자, 이게 노란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췌장. 자, 췌장이에요. 췌장은 어떤 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에요. 조금 특별한 장기예요.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 기관이에요. 내분비 기관이라는 건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이 췌장은 고기를 소화시켜요. 우리가 그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먹으면 다음날까지 든든하죠. 왜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 샐러드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야채를 잔뜩 먹잖아요. 먹을 땐 배 엄청 부르고 돌아서면 배고프죠? 소화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는 그렇게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췌장하고 담낭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당뇨 때문에 췌장이 녹아버려, 담낭 잘라버려 이러면요, 이분은 정말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6번이 소장입니다. 소장은 진짜로 우리 몸에서 소화가 시작되는 장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란 영양소는 이쪽에서 다 빨아들입니다. 7번은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꼬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충수예요. 흔히 옛날에 얘기했던 맹장. 정확하게 맹장은 아니고요. 맹장은 옆에 따로 붙어 있는데 맹장염 그러면 전문 용어로는 충수염 이랬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급성 맹장염 이렇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맹장을 다 잘라내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라낸 사람들의 소장에서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렁벌렁 뛰는 심장에 암이 안 생긴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소장에도 암이 안 생긴 소장암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충수를 잘라내버리고 난 다음부터 암세포가 그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게 밝혀졌어요. 충수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8번 대장이에요. 대장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키토라이트 이렇게 먹고 물을 안 마시면 변비 생겨요. 물을 어디서 빨아들여요? 대장에서 빨아들이거든요. 그 나머지 찌꺼기들을 변으로 빼는데 커피는 마시는데 물을 안 드신다 그러면 변비 생겨요. 9번이 이제 직장 또는 이제 항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소화기관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위치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 필요 있어요. 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아마 질환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면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 몸에 있는 장기의 위치하고 그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기의 기능과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